60세 이후 심장병과 뇌졸중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단 5가지 음식으로 위험을 60%나 낮출 수 있습니다. 하루 3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심장과 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비법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주제는 바로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60세 이후 심혈관 질환은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합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문제들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라는 큰 위기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급성 질환은 미리 조심하지 않으면 발병 순간에는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몇 분, 몇 초 안에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약을 미리 먹어야 할까요? 병원에 자주 가야 할까요? 물론 정기검진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매일매일의 식습관입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이지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0세 이후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5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몇 가지 음식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 하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음식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5가지 음식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라도 식탁을 조금만 바꾼다면 심장은 훨씬 오랫동안 튼튼하게 뛰어줄 것입니다. 뇌는 맑고 깨끗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 결과와 수십 년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들의 확신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씨앗을 심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60% 낮출 수 있는 첫 번째 음식을 만나러 가볼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심장 보호 음식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는 단순히 고급 생선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노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김태훈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전을 예방하며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쉽게 막히고 결국 급성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은 이러한 변화를 막아줍니다.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혈관 벽의 염증을 가라앉히며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어에는 비타민 D, 셀레늄,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근육량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60세 이후 급격히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연어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구워서 먹거나 가볍게 찜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나치게 양념하면 오메가3의 순수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심플하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어는 주 23회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번 섭취할 때 약 10만 1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생연어가 부담스럽다면 구운 연어 스테이크, 연어 샐러드, 연어 덮밥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냉동 연어나 통조림 연어도 품질이 좋아져 손쉽게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단, 통조림을 고를 때는 소금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연어를 한번 먹는다고 해서 바로 혈관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달, 3달, 반년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혈액 검사 수치가 달라지고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AAA에서는 주당 2번 이상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공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신선한 연어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등풀은 생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어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린내가 적어 소화가 약해진 노년층에게 특히 더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주 2번 따뜻한 구운 연어 한 접시. 이 작은 습관이 심장을 가볍게 하고 뇌를 깨끗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식탁 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연어 한 조각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째 심장 보호 음식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바삭하고 고소하지만 심혈관에 놀라운 힘을 주는 견과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심장 보호 음식 연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번째와 3번째 음식 바로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2가지 식품은 모두 심장과 혈관에 놀라운 힘을 주는 천연식품입니다. 하지만 너무 흔해서 혹은 너무 간단해서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이 왜 60세 이후에 꼭 필요한 건강 파트너인지,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견과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1. 견과류.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은 보석.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성진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 섭취는 심장병 위험을 30% 이상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혈관을 부드럽게 보호합니다. 견과류, 즉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캐슈넛 등은 모두 심장에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혈관벽이 깨끗해지고 피의 흐름이 원활해져 심장과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더 좋아집니다. 특히 견과류에는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혈관벽을 탄력 있게 유지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또한 견과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0세 이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위험이 증가하는데 견과류는 이를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견과류,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이나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생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공된 견과류는 염분이나 당분이 과다하여 오히려 혈압을 높이거나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간식 시간에 한 줌, 약 25에서 30g 정도의 견과류를 챙겨 드시면 됩니다. 요거트에 뿌려 먹거나 오트밀에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를 섞어 먹으면 서로 다른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으며 피스타치오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 종류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심장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심장 보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올리브 오일, 혈관을 부드럽게 감싸는 황금빛 기름 올리브 오일은 심장에 좋은 기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식재료로 수많은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최지은 교수님은 강조합니다. 매일 올리브 오일을 1스푼에서 2스푼 정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주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벽을 보호하며 전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올리브 오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올리브 오일은 되도록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 과정이 최소화되어 있어 폴리페놀 함량이 높고 향과 맛도 풍부합니다. 매일 샐러드에 한두 스푼 뿌려 먹거나 가볍게 구운 채소 위에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혹은 아침 식사 때 토스트에 살짝 발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올리브 오일은 가열하면 일부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생으로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요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약한 불에서 짧은 시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튀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별도의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 함께 실천하는 방법. 아침에는 견과류 한 줌과 요거트, 점심이나 저녁에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는 것. 이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하루 식단이 심장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식사가 간단할 때는 구운 채소나 생야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견과류를 몇 알 얹어 간단한 건강 플레이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얼마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 자연이 준 가장 순수한 건강 선물입니다. 조금 귀찮고 가끔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선물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심장, 보호 음식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다음은 강력한 항산 화력으로 혈관과 뇌를 지키는 특별한 채소, 짙은색 잎이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걸어가요.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오늘은 네 번째 심장 보호 음식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품군은 조금 넓은 개념입니다. 바로 짙은색 잎이 채소와 보라색 베리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내과 장민호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노년기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짙은 초록색과 보라색 식품을 매일 식탁에 올려야 합니다. 이들은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짙은 잎이 채소, 혈관을 씻어주는 자연의 솔 대표적인 짙은 잎이 채소로는 시금치, 케일, 근대, 루꼴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깊은 초록색을 띠며 엽록소와 항산화 성분,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후 혈관이 약해지면서 미세한 손상이나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비타민 K는 이런 손상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짙은 잎이 채소에는 질산염, 나이트레이트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질산염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짙은 잎이 채소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이상 낮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짙은 잎 채소, 어떻게 먹어야 할까? 짙은 잎 채소는 가능하면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데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조리하면 엽록소와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샐러드로 즐기거나 스무디에 섞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바나나, 블루베리, 케일 한 줌을 넣어 만든 스무디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음료가 됩니다. 또한 점심이나 저녁에는 샐러드에 루꼴라나 시금치를 한 줌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질이 달라집니다. 만약 생채소가 부담스럽다면 가볍게 찜하거나 미소된장국에 살짝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소금 간은 되도록 적게 해서 혈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짙은 잎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 그것은 혈관을 매일 조금씩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관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보라색 베리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라색 베리류, 뇌를 깨끗하게 보호하는 항산화 폭탄, 블루베리, 블랙베리, 아사이베리 같은 보라색 베리류는 자연이 준 항산화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보라색 식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뇌와 혈관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울 성모병원 신경과 김은희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노령이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단순히 심장뿐만 아니라 뇌 혈류도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기억력 저하, 주의력 감소, 인지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라색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 혈류가 개선되고 염증 수치가 낮아져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라색 베리류, 어떻게 섭취할까? 블루베리나 블랙베리는 간편하게 생과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요거트 위에 한 줌 얹어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신선한 베리를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 베리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설탕에 절인 베리류나 가공베리 제품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분이 과다하면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블루베리 한 줌. 이 작은 습관이 뇌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눈에 띄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짙은 IP 채소와 보라색 베리류, 함께 실천하는 방법. 아침 식사 때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얹어 간편한 슈퍼푸드 볼을 만들어 보세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샐러드에 케일이나 루꼴라를 듬뿍 넣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하루 혈관 건강 점수를 확 높일 수 있습니다. 혈관을 깨끗이 하고 뇌를 맑게 하는 작은 습관. 짙은 잎 채소와 보라색 베리류는 노령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심장, 보호 음식을 소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특별한 과일과 채소가 어떻게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노화를 늦추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걸어가요. 견과류, 올리브 오일, 짙은 IP 채소, 보라색 베리류까지 우리 몸을 지키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심장, 보호 음식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승훈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리코펜은 혈관 염증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들어내는 천연 색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색소가 아닙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로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연이 준 붉은 약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토마토, 어떻게 심장을 보호할까? 리코펜은 혈관벽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혈관이 산화되면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결국 혈류가 막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리코펜입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을 촉진합니다. 고혈압 예방과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E도 풍부하여 전신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토마토는 수분 함량이 높아 소화가 편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토마토,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을 아시나요? 서울 아산병원 영양팀에 따르면 토마토를 가열 조리하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2에서 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토마토뿐 아니라 살짝 익힌 토마토 요리를 즐기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생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를 곁들인
샐러드 점심이나 저녁에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은 토마토와 시금치 소테,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파스타 소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지방이 리코펜 흡수를 도와 더욱 효과적으로 영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단, 케첩이나 가공된 토마토 소스는 당분과 나트륨이 많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되도록 신선한 토마토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1개에서 2개 정도, 또는 방울토마토 1컵 분량 약 150g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과일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식사에 자연스럽게 곁들일 수도 있어 실천이 매우 쉽습니다. 꾸준히 먹다 보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탄력이 개선되며 몸속 염증 수치가 서서히 내려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의 건강약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하루하루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 축적된 힘은 5년 뒤, 10년 뒤 우리 몸에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하루하루의 선택이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맛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토마토 한 조각. 그 안에는 심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며 삶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5가지 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심장노예 보호 음식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어, 오메가3으로 혈관 보호 견과류, 좋은 지방과 항산화, 올리브 오일, 혈압 안정과 염증 억제 짙은 예피 채소와 보라색 베리류, 항산화와 혈류 개선 토마토, 리코펜으로 심혈관 보호, 이 5가지 음식을 매일 식탁에 조금씩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60% 이상 낮추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실제 실천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루 식단 구성 팁과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힘내서 함께 걸어가요. 이제 우리는 심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는 5가지 특별한 음식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연어, 견과류, 올리브 오일, 짙은 IP 채소와 보라색 베리류, 그리고 토마토. 하나하나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매일 식탁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 특별한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매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침, 하루를 깨우는 심장 건강. 루틴 아침은 하루를 여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아침 식사가 심장과 뇌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탁에는 무엇을 올려야 할까요? 가장 좋은 조합은 간단합니다. 블루베리 한 줌과 견과류 한 줌을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바나나, 블루베리, 케일 한 줌을 넣어 만든 초록 스무디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구운 연어 조각과 방울토마토를 곁들인 오픈 샌드위치를 준비해도 훌륭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블루베리 한 줌, 아몬드 몇 알, 요거트 한 컵. 이 작은 조합이 심장을 깨우고 뇌를 맑게 해줄 것입니다. 점심, 혈관을 부드럽게 지키는 점심 식사는 조금 더 풍성하게, 하지만 심플하게 준비해 봅시다. 짙은 IP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를 만들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생토마토를 추가해서 영양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구운 연어나 고등어 한 토막을 메인 요리로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특히 샐러드에 견과류를 토핑처럼 얹으면 맛과 영양 모두를 챙길 수 있습니다. 밥이 먹고 싶을 때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소량 곁들이고 반찬은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해보세요. 이 네 가지가 함께하는 점심 식사는 심장과 뇌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는 회복식 저녁은 가볍고 부드럽게, 하지만 영양은 충분히 채워야 합니다. 토마토 스프 한 그릇과 연어 샐러드 혹은 구운 가지나 브로콜리를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루꼴라나 시금치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간단히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튀긴 음식이나 무거운 고기, 요리는 피하고 식물성 식품과 가벼운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세요. 저녁은 잠들기 세에서 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저녁 식사도 충분히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간식,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똑똑한 선택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플 때는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추가하거나 방울토마토와 저염 치즈를 곁들이는 간식이 이상적입니다. 또는 아몬드 5에서 7알, 캐슈넛 몇 알도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심장과 뇌에 좋은 영양을 공급합니다. 절대 과자나 빵, 단 음료로 허기를 채우지 마세요. 그 순간은 달콤할지 몰라도 혈관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일주일 식단 계획,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혹시 매일 뭘 먹을지 고민되신다면 간단한 일주일 루틴을 정해보세요. 월요일에는 연어와 짙은 IP 채소, 샐러드, 화요일은 블루베리 요거트와 견과류 스낵, 수요일은 토마토 스프와 구운 채소, 목요일은 케일 스무디와 오트밀, 금요일은 연어 오픈 샌드위치와 방울 토마토, 토요일은 블루베리 스무디와 견과류, 일요일은 토마토 파스타와 루꼴라 샐러드를 즐기세요. 아주 간단한 틀만 잡아도 매일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식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먼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머리가 맑고 밤에 잠이 깊어지고 병원 검사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하루 식탁 위에서 심장과 뇌를 위해 선택하는 작은 실천의 결과입니다.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이지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약은 병을 치료하지만 좋은 식습관은 병을 예방합니다.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매일 한 끼, 한 입, 한 선택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꿔나가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모든 걸 완벽히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 내일부터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 그 다음 주에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 그렇게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건강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뇌는 매일매일 감사할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식탁 위에 오늘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루 한 끼, 심장을 위해, 뇌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선택을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